안녕하세요. 텍센의 핵심을 알려준 토크 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몇 년 전부터 노코드 플랫폼들이 국내에 소개되었었는데 아직까지는 예상했던 만큼의 확산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기반의 워크플로우 자동화가 기존 노코드 확산의 걸림돌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RPA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도 살펴보겠습니다. 노코드 또 로코드 이런 말이 나온 지가 벌써 5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10년 전부터 나온 것 같은데 훨씬 오래됐죠. 네, 오래됐는데 그렇다면 예전 10년 전 노코드하고 지금 AI가 접목된 노코드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노코드는 말 그대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코드를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툴입니다. 근데 이게 코드를 안 썼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노코드로 뭔가를 작성하게 되면 머릿속에는 코드로 표현되지 않는, 하지만 아주 절차적이고 그렇죠. 나만의 프로세스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코드로만 표현이 안 된 거지 실제로는 그냥 아주 절차적인 그 공학 지식에 의거해서 나올 거란 말이죠. 스텝들이. 그러면은 그걸 노코드 툴에다가 그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 플로우가 점점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10년 전 노코드 툴이 네. 생각만큼 많이 확산되지 않았어요. 현업 부서한테. 그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과거에 그 한화 쪽에 있을 때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노코드 도입했을 거예요. 네. 아웃시스템즈. 네. 아웃시스템즈 도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비용이 한 5천 정도 들었고요.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고. 그런데 그때 이제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에게 이 툴을 드려보자. 그러면은 비즈니스를 쉽게 만들어서 테스트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했지만 당연히 실패로 끝났고요. 네. 그거를 구현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비즈니스 내용을 전환해서 어쨌든 노코드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UX가 되게 낯선 거죠. 아무리 그렇죠. 쉽다고 하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뭐 화면 몇 개를 개발해서 될 것이 아니라 노코드라고 할지라도 1년에 그 코어한 프로세스는 짜줘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다 학습 곡선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요거에 AI 노드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들었어야 되는 것들을 AI 노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추상화된 노드 하나로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한테 자연어로 물어볼 수 있는 거네. 그런 그쵸? 것도 가능하죠. 네. 그리고 사실 이런 툴 같은 거 배울 때 항상 저 같은 초보자들이 저 막히는 게 뭐냐면 하다가 안 될 때 물어볼 때도 거기서 그만두거든요. 항상. 그렇죠. 근데 뭔가 AI가 접목이 되면 그런 걸 좀 더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요즘은 뭐 코딩도 네. 뭐 막히면 이제 요즘 잘 풀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학습적인 곡선들도 많이 해소가 됐고 또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추상화됐기 때문에 쓰실만하다. 네네. 제가 아주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메일 분류기라는 걸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루에 메일이 뭐 수십 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메일을 받았을 때 요거는 개인용이다, 광고다, 아니면은 또 뭐 있을까요? 뭐 중요한 업무다, 네네.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과거에 그냥 노코드로 만들거나 그냥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분류하시겠어요? 그럼 뭐 룰을 만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주 모범 답안이시고요. 뭔가 룰, 메일 그죠. 제목에 광고란 문구가 들어간다든지 맞아요. 가입 안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요즘 법이 있잖아요. 또 가로 광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다 광고다 이렇게 하긴 한데 저는 이 그 메일 분류기에 그 분류 노드가 AI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걔는 뭐라고 제가 해놨냐면 자. 개인이라는 딱지를 붙이려면 내 아주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메일이면 여기로 들어와. 걔가 내용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원래는 그 룰을 다 만들어 놓고 야 이거 광고가 원래 소가로로 시작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대가로가 됐네? 이건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런 그렇죠. 문제가 없다. 네. 예전에 룰 베이스로 했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메일 수집기가 특정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조수처럼 네, 그 사람이 네.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지금까지 어떤 IT라는 게 룰 베이스였는데 네. 룰 베이스에서 진짜 인텔리전트한 베이스로 바뀌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윤 대표님 해보시니까 네. 이런 걸 해보시니까 코드 도구가 앞으로는 현업 부서뿐만 아니라 IT 부서
그런 쪽도 앞으로 노코드 도구를 많이 활용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부서 상관없이 다 좀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초기에는 노코드의 한계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커스터마이즈가 많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제한된 영역에서만 썼어요. 또 B2B에서도 아주 포멀한 프로세스를 돌리는 형태에서만 썼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노코드들도 인티그레이션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노코드에 인풋을 하고 아웃풋을 주고 또 노코드 프로세스를 거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종류와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IT 부서다.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운영 부서다. 데브옵스 같은 거 하시는 부서다. 그러면 자사의 그 관리하시는 모든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야? 시스템들의 매트릭을 인풋으로 넣고 그 매트릭 보고 자동화해서 어떻게 운영해라. 또 이 워크플로우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데이터 분석이나 마케팅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일반 개발하시는 분들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오늘 설명드리겠지만 웹훅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종의 API 엔드포인트도 만들 수 있어요. 노코드로. 네. 그러면은 그 엔드포인트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다른 원래 프로덕션과 연결해서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몇 년 전만 해도 토크IT에서 RPA,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렇죠. RPA 자동화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죠. 예. 그럼 이거 오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AI 워크플로우 자동화가 앞으로는 그럼 RPA 같은 것을 대체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네. 대치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예, 뭐 물론 뭐 기존 RPA 도구들이 AI를 넣는다면 모르겠지만 애초부터 이런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는 어떤 업무를 순서대로 자동화하면서 최대한 코딩이 들어갈 만한 부분들의 노력을 깎아내면서 네. 좀 편하게 쓰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 AI가 들어오면서 그냥 날개를 달았어요. 네. RPA 자동화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처음에 그 루틴대로 딱 만들면 잘 도는데 그렇죠. 항상 웹 환경이나 뭐 환경이 항상 바뀌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렇죠. 얘가 동작을 안 해. 다시 또 수정해야 돼. 그게 그렇죠. 엄청나게 큰 허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AI 워크플로우 자동화는 그런 허들이 별로 없는 건가요? 그러면 유연하게 된다는 겁니까 좀? 아예 없진 않지만 네네.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도 가능하고요. 또 AI가 이 워크플로우 툴로 들어오면서 사실 네. 이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요소가 우리 노드라는 걸 좀 이따가 볼 건데 노드가 AI 노드라는 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 AI 노드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룰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한 어떤 추상적이고 그 좀 유연하게 오케이.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노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RPA의 단점을 많이 상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인텔리전트한 거네요. 유연한 거네. 그렇게 픽스된 보시면 게 되죠. 아니라. 그렇죠. AI 기반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로 유명한 오픈소스 엠파렌의 알기 쉬운 사용 영상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추가 컨텐츠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기업 DX를 가속화시키는 소프트웨어와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소프트웨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